요즘 음식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배달을 못 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죠. 최근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배달비가 좀 싸질지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서유정 기사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는데 배달비가 요즘 왜 이렇게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. 인상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용어를 좀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배달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 플랫폼에서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임금 같은 개념이고요. 네. 그리고 이 배달비와 배달 팁이 이제 배달의 대가로 라이더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돈을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각각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배달비, 그리고 우리 소비자 이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배달 팁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배달 팁에 관련된 내용이겠죠. 그럼 이제 앞으로 배달 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. 네. 그러면 이 배달 팁이 혹시 인상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업계에서는 따로 인상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프로모션이 중단된 건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을 끝으로 기존의 중개 수수료 1,000원 플러스 배달비 5,000원이던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중개 수수료 6.8% 플러스 배달비 6,000원 이 체계로 개편을 했는데요. 예. 쿠팡이츠 역시 지난 2월에 단건 배달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이 새로운 체계로 개편을 했습니다. 이 소비자가 배달 팁을 얼마나 부담할지는 각 식당에서 정하게 되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는 자기네들이 인상한 건 따로 없다, 또 인상을 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결국 식당에서 설정을 하는 거였군요. 그러면 얼마까지 배달 팁을 책정할 수 있나요? 네,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플랫폼 단건 배달을 뜻하는 배민원의 경우에는요, 이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합쳐서 부담하는 금액이 최고 6,500원까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이 소비자가 6,500원을 이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뭐 3,000원, 3,500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담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팁 높게 받아도 뭐 나 장사하는데 상관없어 이런 좀 맛집 같은 경우, 인기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팁을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. 예를 들어 처음 장사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팁을 좀 낮춰 받아서 좀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배달료를 이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나눠서 지고 또 식당에 따라서 재량껏 그 배달 팁을 네.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긴 하거든요. 네,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도 자영업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도대체 왜 이렇게 배달팁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걸까? 이제 물어봤더니 플랫폼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배달팁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을 시켜서 뭐 음식값과 배달비를 결제를 하면 이 돈이 전체가 플랫폼으로 가거든요. 그럼 이제 플랫폼에서 이 돈을 각각 이 배달 라이더와 음식점 점주한테 정산을 해주는 구조입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저희가 결제한 금액에서 중개 수수료와 결제 대행 수수료 그리고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,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걸 떼고 그 나머지를 점주한테 이제 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업주들의 부담이 좀 커진다는 건데요. 네.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 부산에 있는 자영업자가 자기가 이제 주문받은 영수증을 공개를 했는데 이 손님이 25,000원을 결제를 했는데 네. 결국에 자영업자한테 가는 금액이 15,929원 뿐이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러니까 전체 음식값 중에 자기가 받는 그 음식점 점주가 받는 금액은 63.7%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. 수수료가 그만큼 세다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배달 앱 자체에 대한 저항도 생기고 그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뭐 한 300명 정도 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이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등을 상대로 주문 거부, 탈퇴 이런 단체 행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들의 매출 구조가 뭐 공정 거래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중개 수수료 이게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뭐 실제로 제가 자영업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이제 뭐 배민원이라던가 쿠팡이츠 탈퇴한 분들도 상당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오늘의
가장 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텐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아무래도 배달보다 이제 식당에 직접 가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배달 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네. 어떨까요? 이것도 좀 사실 예상이 좀 엇갈리는 부분입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배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에는 라이더 공급이 좀 부족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공급이 맞춰지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네. 또 어떤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배달보다는 홀 영업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홀 영업에 집중하고 싶다 해서 이제 배달 팁을 좀 오히려 일부러 높게 책정해 놓고 장사를 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요.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플랫폼들을 탈퇴하고 또 이제 집단 행동 들어가겠다 이런 네.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업장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서유정 기자였습니다.